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함수의 증가와 감소까지 연결을 시킬 거예요. 증가와 감소까지 연결을 시킬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도함수의 활용이잖아요. 맞죠? 도함수의 활용인데 함수의 극대와 극소, 증가와 감소 자체는 사실 도함수랑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그 정의는 도함수랑 관계가 없는데 도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뭐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요? 증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증가, 감소랑 도함수는 사실 정의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도함수를 통해서 도함수가 있고 증가, 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증가, 감소 따로 있고 도함수 따로 있었는데 도함수를 이용하니까 증가, 감소가 조금 편하게 분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디테일의 악마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의 악마는 쌤이 시간 관계상 그렇게 상세히 설명하진 않고 조금 더 그냥 편안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증가의 정의와 감소의 정의를 먼저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 특정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되죠. x1보다 x2가 클 때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맞죠? 이게 바로 함수의 증가의 정의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정의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프라임 이런 거 없죠. 맞습니까? 포인트는 정의 자체는 도함수와 어떻다? 무관합니다. 맞죠? 근데 도함수의 도움을 받으면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의 정의는 이건데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이렇죠. 증가한다는 건 이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증가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접선을 꺼보면 어때요? 접선을 꺼보면 어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습니까? 양수죠. 맞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도함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냐면 이렇게 판단을 하죠. 어떻게? F'A가 양수이면 맞죠?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뭐다? x equal A라는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한 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구간에서, 어떤 특정 구간, 열린 구간에서 f'x가 항상 양수이면, 열린 구간에서 양수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의 악마가 어디에 숨어 있냐면 이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서 디테일의 악마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쌤이 요 다음 동영상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좀 편안하게 갈게요. 열린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양수면 fx는 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소는 그 반대겠죠? 맞죠? 감소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대와 극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극대, 극소 역시나 정의 자체는 사실 도함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함수는 극대와 극소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얘 극대라고 부르고 얘들을 극대라고 부르고 얘들을 극소라고 부르죠.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그러면 이거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 얘를 포함한 얘 주변에서 맞죠? 그러니까 얘를 기점으로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뀔 때 우리는 얘를 극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극소라고 하는 것은 이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뀔 때를 우리는 극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요게 요새 좀 정의가 바뀌는 것 같긴 하던데 극대의 정의가 이 지점이 특정 열린 구간에서 이걸 A라고 하면은 FA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면 FA를 우리는 극대 값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디테일까지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극대, 이렇게 생긴 게 극소, 요게 극대, 요게 극소다. 요쯤 알고 계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이니까 맞죠?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이 극대, 극소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극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뭐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맞습니까? 극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누군가 극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원래 정의는 이거야. 알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의대로 극대값을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도함수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고 그럼 도함수의 도움을 어떻게 받겠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이 있는데 맞죠? A라는 지점이 있는데 A 전에는 F'X 도함수가 F'X가 A 전에는 뭐였고 플러스였고 A 이후에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A 지점에서 우리는 뭐라고 보는 거다? 극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소도 한번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극소를 전후로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우리는 얘를 뭐로 판단해준다? 극소로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경우가 많겠습니까? 0인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1에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뭐였어요? 극대일 때나 극소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였습니까? 0이었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F'A가 0이 아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극대 또는 극소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겠죠? 왜? 쌤이 뭐라 그랬어요? 극대의 정의는 사실 수학적 정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는 뭐다?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게 극대고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는 게 극소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된다? 이거는 극소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극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소 맞죠? 왜?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바뀌었으니까 극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지점을 뭐 편의상 A라고 할 때 극소는 맞지만 F'A가 어떻습니까? 얘는 0입니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애들도 보면은 어때요? 이거 보고 우리가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극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은 편의상 B라고 할 때
f'b가 0입니까? 그렇지 않죠. f'b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증가 감소라든지 극대 극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학생들이 배우기가 약간 까다로워요. 디테일에 악마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의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의는 따로 있는데 도함수를 이용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야. 알겠죠? 정의대로만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도움을 받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움을 주긴 줬는데 그게 꼭 나한테 딱 맞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정도면 감지덕지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은 그런 이유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부터 한번 가면은 증가와 감소부터 가면은 증가에 원래 이걸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하는데 맞죠? 증가 함수라고 하는데 원래 정의는 뭐였다? x1보다 x2가 크면 fx2가 fx1보다 크다. 이게 바로 증가의 정의인데 어떤 함수가 증가함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맨날 요렇게 하기가 어렵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 도와줘요 도함수. 오케이? 도와줘요 도함수. 그럼 도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임을 보이면 양수임을 보이면 얘가 뭐 하는 중이라는 거 증가하는 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겠죠? 증가하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테일의 악마는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 역시 극대 극소의 정의는 따로 있습니다. 극대의 정의는 이거라니까 이거를 A라고 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FA가 그 주변에 있는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때 FA를 우리는 극대 값이라고 한다. 특정 구간 안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럼 극대값을 찾아봐 하니까 이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극대값을 찾고 또 정의를 이용해서 극소값을 찾기가 어려움이 많더래요. 그래서 어떻다? 도와줘요? 도함수. 맞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극대전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더라. 그 다음에 극소전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더라.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경우가 많다? 0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경험상 극대 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런 것도 극대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극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지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극대 극소 판단. 그러니까 미원에서는 우리가 이계도함수를 안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계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이계도함수를 이용하면 극대극소를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뭐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뭐 미분을 2번씩이나 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일단 간단하게 알려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이제 그게 판단이 가능한 건데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구했는데 내가 접선의 기울기 일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에만 뭐다? 극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극값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알았는데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게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하고 이거를 편의상 fx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봤더니 f'A가 0인 거 알았대요. 그 다음 f'B가 0인 거 알았대요. 근데 이게 A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B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A전으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이게 극대고, 맞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까다롭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한 번 더 미분해서 A를 넣어 보더래요. 한 번 더 미분해서 B를 넣어 보더래요. 근데 극대면요. 한 번 더 미분해서 A를 넣었을 때 약간 어감이 웃긴데 음수면 극대고요. 양수면
극소랍니다. 쌤이 좀 이따 한번 보여줄 거예요. 뉘앙스가 약간 반대죠.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어떻다고요? 아, 일단 접선 한번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을 찾았대요. 한번 미분해서 0되는 지점을 찾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지점을 전후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게 도함수를 이용한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한 번 더 미분해서 A를 넣어보고 한 번 더 미분해서 B를 넣어보는 방법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미분해서 넣어봤더니 음수라면 얘가 뭐가 되냐면 극대가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해서 양수라면 극소가 됩니다. 알겠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음수인데 극대라고. 그거는 왜 그런지는 곧 요 다음 쯤에서 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예제,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에 관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쌤이 설명을 하려면 좀 수학적으로 맞는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포괄적,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여기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설명 들은 것과 약간 다른데 이렇게 느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들과 쌤이 얘기했던 것들 외의 어떤 디테일들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또 같이 해보면 되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것이 fx가 x제곱 더하기 2분의 ax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뭐라 했냐니까 x 이퀄 1에서 극대랍니다. 극대래요. 그래놓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극소 값을 구하래요. 극소 값을 구하래요. 야, 쌤 방금 그런 얘기 했잖아. 사실 이 전체를 설명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 것이 쌤이 극대와 극소를 설명할 때는 모든 함수의 극대, 극소를 다 설명을 할 텐데 실제로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로 다룹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그랬는 게 극대다라고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x 이퀄 1에서 극대다 그러면 f'1이 0이다 함부로 말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맞죠? 이렇게 뾰족해버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로 주게 돼 있고 쉽게 생각하면 멀쩡하게 식 있으면 다 미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얘가 극대다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0이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좀 복잡하죠? 아예 그냥 막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도 되는데 그럼 약간 좀 사기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뭐 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1에서 극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f'1이 0이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극소값을 구하라 했을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지점을 찾으면 된다? 0인 지점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f'1이 0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a값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x 하면 몫의 미분법 써야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위에 거 미분하면 a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 빼기 밑에 거 미분하면 2x에다가 ax 더하기 1 그러면은 f'1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9분의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게 지금 얼마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러면 a 빼기 2가 0이니까 따라서 a가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가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니까? 극소값인데 그러니까 요 지점인데 맞죠? 요 지점인데 원래는 반드시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나 이 함수가 뭐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요거 그대로 활용하죠. 뭐
A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죠? 2인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정리하면 2x제곱 빼기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x 이거 뭡니까? 그럼 얘가 0 되도록 하는 x 값을 우리가 현재 찾고 있는데 1에서 0 되는 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군데가 극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요 지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맞죠? f 프라임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극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f 얼마를 구하라는 말과 같습니까?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f-2는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f-2는 여기다 넣어버리면 얼마 되죠? 4 더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 해가지고 6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쌤한테 질문을 해야죠. 에이, 쌤, 그래도 방금 이거 좀 사이 같은데요. 그렇죠? 왜? 에이, 이게 극대니까 이게 극소겠지, 뭐. 이거 좀 그렇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극소인가요? 궁금할 수 있잖아. 이게 극소인지를 판단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친절한데. 할 것도 많은데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은 요 필요한 것만 딱 써놓을게요. 써놓고 다시 해봅시다. 현재 알고 있는 거는 f'x가 맞죠?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f-2가 진짜 극소값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이 쌤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아, 마이너스 2를 전후로 해서 맞죠? 마이너스 2를 전후로 해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때 f'x의 부호가 어찌 되느냐?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맞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었다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 이런 거 넣었다 생각하면 이거 플러스 되고 맞죠? 요거 마이너스 되고 요거 마이너스 되고 맞습니까? 그럼 요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좀 큰 거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이런 거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되잖아요.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여기는 뭐다? 극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더 편하네요. 맞죠? 근데 한번 쌤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뭐를 이용해서도 극대극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뭐를 이용해서? 그렇죠?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뭐 까짓 거. 그러면 분모는 현재 x 4승 더하기 2x 4x 4승 더하기 4 맞죠? 분자는 전개를 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더하기 4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f2'x 해가지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쌤이 아까 뭐 음수 되면 극소다 라고 했죠. 아, 양수 되면 극소다 라고 했죠. 나도 헷갈려. 그러면 하지 말까? 그럼 일단 분모의 제곱 되겠고 맞죠? 윈 미분하면
이 숙제로 낼까? 아, 그래? 숙제로 내자. 안 해? 여러분들 이거 해서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어서 양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양수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단 문제 자체는 증가 감소보다는 이제 극대 극소가 좀 메인이기 때문에 쌤이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줬습니다.